군대에 있을 때는 난 최고였는데 다시 의사로 들어왔을 때는 자괴감도 있었고 한 방을 터뜨려야 될 텐데 저도 출발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네가 온콜이다. 누구 마음대로 길 헤매고 계속 삐삐는 울리고 전화 오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야 이거 뭐지? 아 이제 잘리겠구나. 군의관을 마치고 미국으로 갈 결심을 했잖아요. 왜 갑자기 미국으로 갔을까요? 미국에 가게 된 건 2001년도고 준비한 시간까지 합치면은 군대 제대하고 바로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구나. 미국에 가기 위해서는 별도 자격증이나 뭔 시험이 있나요?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거는 인정을 해주는데 나머지는 미국 국가고시를 쳐야 되는데 실기시험까지 한 6개 정도 시험을 거의 한 2년 반에 걸쳐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받고 제가 지원을 거의 한 100개 정도 병원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인터넷이 처음 좀 될 때 천리안 이런 시절이었는데 한 300개 정도의 레지던트를 수련하는 병원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는데 시차가 있으니까 동부와 서부 동부에 시작해서 하와이까지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전화를 해서 나는 외국인인데 한국 사람인데 지원을 해도 되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한 200개 정도는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왜냐면 자기들은 미국인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뽑아줄 수가 없다. 그 중에서 한 100개 정도. 그래서 거기를 지원을 제가 다 원서를 이제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인터뷰를 3개를 받았습니다. 인터뷰를 3개를 받았고 첫 번째 인터뷰가 미러키였고 되게 춥구나. 거의 오대산 동계훈련장 비슷하구나. 정말 눈이 엄청나게 오는구나. 그걸 느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뉴욕에 있었는데 뉴욕은 가니까 우리 한인들도 많고 상당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미국 의과대학 출신들은 한 15개 정도를 지원을 해서 인터뷰를 한 10개 받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이제 매칭을 합니다. 하는데 저는 3개, 달랑 3개. 달랑 3개 중에서 하나는 또 춥고 그래서 1, 2, 3지망을 했는데 제가 또 1지망에 또 이래 합격이 됐는데 지금 생각해도 기적 같은 일이었지 않은가. 20년 전이네요, 그죠? 예, 20년이 조금 더 20년 지났습니다. 전 그 군대를 전역하고 미국을 확실히 가겠다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습니까? 솔직히 해야겠다. 네, 아니 솔직히 얘기하죠. 원래 저는 제 모교에서 제가 내과 의사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내과 과장이 되고 그 다음에 병원장이 되는 것. 통상적으로 육군사관학교에 나와서 포스타가 될 확률은 1명 아니면 없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병원장, 모교 병원에서 병원장을 하려면은 한 2, 3 기수에 1명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후배하고도 경쟁을 해야 될 정도로. 근데 제가 능력에 비해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했었고. 당연하죠. 저는 또 공수부대에 있으면서 나는 전군에 있는 군의관 중에서는 내가 최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고 모교로 군 문제를 마치고 왔었을 때 생각처럼 그게 출발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전공이 들어가는 것도 제가 실패를 봤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2차 후기 병원을 들어갔었거든요. 대학병원을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엘리트 의식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교만한 거지만은 충족이 되지가 않고 군대에 있을 때는 난 최고였는데 왜 내가 다시 의사로 들어왔을 때는 내가 이게 좀 그런가 자괴감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뭔가 한 방을 터뜨려야 될 텐데 한 방을 하려면 이제 예를 들면 군인들도 전투 지역에 지원하면은 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미국 의사가 돼서 한 방을 해서 거기에서 돌아오면은 내가 다시 여기서 병원장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케이 이해가 돼요. 네. 그렇게 하는 마음에서 갔었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은 어쨌든 시험 다 합격하고 성적도 괜찮게 받고 제가 그 미국 코넬 대학병원에 거기에서 전공의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내과하고 노인학을 전공하셨죠? 그때 그럼 코넬대에서 내과를 하고 노인의학은 내과를 마치고 전공의 과정, 레지던트라 그러죠. 오케이. 그 과정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레지던트 과정을 하지 않으면 미국을 올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거는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하와이 대학에 제가 노인의학, 그때 노인의학이 상당히 인기가, 그렇죠. 예, 지금도 괜찮습니다만은, 앞으로 뭐 예. 완전히 네. 노인의학이. 그래서 이제 하와이 대학에서 노인의학은 전임이라 그러는데 펠로우십을 제가 거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메릴랜드에서 주립병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캘리포니아로 제가 와가지고 오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둘째가 태어나고 애들이 자라고 이래 되니까 국내로 돌아오는 거는 현실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진짜 솔직한 건데, 국내로 돌아오면은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제사 1년에 10번이 넘어. 집안도 확실히 뼈대 있는 집안인 모양이죠. 제사를 10번이나 예. 지내면 가족이 그 제사를 협회해서 같이 미국으로 가자고 한 집사람은 그때 약사였기 때문에 의학 분업이 막 시작되고 해서 여기 있으면 살기가 더 좋았다. 이래 됐었는데, 글이 있네. 저는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세월이 흐르고 이제 미국이 또 적응이 되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모교 병원에서 일을 한다, 이런 것도 쉬운 그렇지. 일은 아닙니다. 여기도 경쟁이 아주 치열하고 또 대단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미국에서 살아야겠다. 오케이. 미국이란 땅에서 이제 사실 환자도 미국 분도 있을 거고 또 교포 분들도 있을 예. 텐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레전드를 첫 시작한 날이 2001년 7월 1일인데 그날이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비자가 늦게 돼가지고 좀 늦게 도착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저는 오리엔테이션을 못한 상태에서 영어도 사실은 인터뷰를 위한 영어만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근데 첫날 오니까는 밤 10시가 되니까 모든 동료들이 1년차 동료들이 4명이 저한테 비퍼, 삐삐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거 있는데 오늘 네가 온콜이다, 당직이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누구 마음대로 다 정해졌대요. 그래서 이제 첫날 그거를 하고, 그러면 이제 무슨 삐삐를 4개 차고. 예, 그러니까 그게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환자들을. 그리고 이제 응급실에 환자를 오면은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응급실을 찾아가는 길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을 내려가다가 보일러실로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서 길을 헤매고 계속 삐삐는 울리고, 그러니까 이제 보일러실에 있는 흑인 아저씨가 제가 또 불쌍했는지 얘가 친절하게 또 이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병동에서도 간호사들이 전화 오고,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특히 뉴욕은 자기 식대로 백인 발음 틀리고 흑인 발음 틀리고 또 아시안들 발음 틀리고 이러니까 한참 듣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모른다고 말은 못하겠고, 알아들은 척을 해서는 큰일 나고 하니까 계속 물으니까 나중에는 forget it 하면서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런 일이 터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이게 지나갔는가, 그런 문제. 그리고 한 번은 천식 환자였는데 제가 청진기를 들으려 그러니까 못 듣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양인인 어제 초짜가 와가지고 뭐 청진기 대고 말도 잘 못하고 이 버벅거리니까 못 듣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진기를 몇 번 시도하다가 못하니까 위에 있는 윈년차가, 야, 지금 시간이 없다, 다른 환자도 봐야 되고 내가 들었으니까 폐 소리는 괜찮다고 이래 쓰라. 그래, 저는 뭐 그래도 되나 이래 썼죠. 쓰고 그 다음날 아침에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폐 소리는 좋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과장님이 회진을 돌면 직접 들어보시는 거예요. 이걸 들어보더니만은 너 폐 소리가 정상이라 그랬는데 온 1000명 소리가 다 들리네, 이거 천식. 이게 정상이야. 야, 너 들어봤어? 이러니까 제가 그때는 못 들어봤다. 솔직히 하겠다니까. 그때 환자 방에 있던 그 백인이 어제 내 폐에 소리 안 들었어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또 일러주면서 막 웃는 거예요. 야, 이거 뭐지? 이제 잘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이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신 거예요. 제가 들으려고 몇 번 노력을 했는데 환자가 거부했고, 그 다음에 윈년차가 보고 그렇게 넘어가 버린 거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과장님이 그 다음부터는 저를 보고, 그거는 네 잘못이 아니다, 그런 거는 분간을 해주더라고요. 위에 연차, 그분이 혼이 많이 났죠. 이게 정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모르면 모르고. 그리고 미국 사회가 공정한 사회네, 그런 거. 팩트 체크를 확실하게 보고,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제 위에 있는 연차가 러시아 사람이 고홈 이러더라고요. 집에 가라. 그래서 내가 아니 어제 시작했는데 집에 가자니 여기 오기 위해서 몇 년을 했는데 집에 못 가 이랬거든. I can't go home 이러니까 가 이러더라고. 못 가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 한국 간호사 그분이 보더니만은 선생님 가세요. 집에 가셔야 돼. 왜냐면 어제 밤에 24시간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집에 가셔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왜냐면은 안 가면은 윈년차가 곤란에 빠진대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야 되는데 근무 휴식. 군대 같으면 근무 휴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야 됩니다. 가시고 내일 아침 7시에 오세요. 아, 그 뜻이었고. 네. 그러니까 한 10시, 11시 돼가지고 집에 아침에 퇴근한 거예요.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야, 이거 할만하네. 할만하다. 할만하네. 왜냐하면은, 영어야 뭐 시간 지나면 늘 거고, 야, 이거 24시간 날밤을 까니까 집에 보내주네. 한국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한국에는 그때 레전트 할 때 24시간, 48시간 잠을 못 잔 거를 그런 일이 많았었기 때문에, 오케이. 이해됐어. 네,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차, 3차가 되니까 눈치가 늘더라고요. 아니, 나는 우리 이 원장이 옛날에 톡을 보내면 그 톡 내용 중에 간밤에 악몽을 꿨습니다. 레지던트 1년차 때의 꿈. 장소는 낯설은 병원이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병원이었습니다. 60이 다가오니 또 다른 공포감이 엄습합니다. 새로운 나라에 가서 치열한 도전과 두려움도 있었겠다. 근데 60이 되니까 찾아온 또 다른 공포는 뭐예요?